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이제 31번의 확인 설명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 설명서는 언제 작성, 확인 설명은 또 언제 해야 되는지, 누구한테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실무 가면은 확인 설명서 구조가 기본에 8개, 세부에 4개, 그리고 중개보수만 하나, 그리고 주거용은 13개지만은 이제 비주거용은 11개. 바로 이제 비선호하고 그리고 환경 조건이 빠질 겁니다. 자, 뭐가 있다 없다 잘 구분해 놓으셔야 됩니다. 토지는 건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관리 없겠다. 그리고 실제만 실제하고 그 뒤에 내부 외부 건물이 없을 거니까요. 벽면도 없겠죠. 환경도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9개 토지는, 그리고 임목은 8개, 이렇게 이제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31번에 확인 설명서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 보실까요? 건축물의 방향은, 이것도 섞어볼 것 같은데 한 번도 이 문제는 아직은 안 틀려봤습니다. 정말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은 꼭 안방을 주시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출입구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것들이 출입구, 거기는 또 안방이 없을 거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 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방향이 남향이가 동향이가 서향이가, 방향 설명 잘못해서 나중에 책임졌다 방송에 나왔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자, 그 밖에 건축물,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 것들은 주택 출입구, 거기는 안방이 없을 거니까 출입구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방향이 동향인가 서향인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기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방향 잘못 설명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1번이 바로 맞았고요. 2번에 이제 취득 관련된 조세는 금액과 산출 내역을 기재를 해야 된다. 자, 세금이 그렇지 않쪽입니다. 세율 그리고 종목 이런 것만 설명하고 그다음 기재도 하지. 여기다 무슨 산출 내역까지 전자계산기 드릴 겁니까? 우리가 세무사입니까? 요 소리입니다. 요건 중개보수에서나 쓰던 문장 살짝 바꿔봤습니다. 2번 너무 엉뚱합니다. 자, 세 번째, 법인의 분사하면서는 책임자의 아니죠. 그냥 법인의 인장을 그대로 쓸 수가 있고요. 아니면 또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쓸 수 있지, 책임자의 인장을, 그런 소리는 아예 엉뚱한 소리입니다. 무슨 책임자의 인장을 날인을 하냐고. 자, 거기서 이제 틀렸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냐. 여기도 제재가 있을까요? 자,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엉뚱한 소리 났죠. 자격정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름 쓰고 도장관. 자, 우리 사장님이 작성해 놓을 거니까 우리 소속은 이름 쓰고 도장관. 밥상 다 차려줬으니까 숟가락 젓가락 2개만 들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수업 때도 항상 뭐 별로 재미없지만은 그런 소리 해놨습니다. 시험장에서 생각나시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X고요. 그리고 자, 5번에 보실까요? 자, 이게 과태료일까요? 확인 설명서를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으면 아닐 건데요. 거인 3명 가면 있을 건데 제재 때문에 어려우실 겁니다. 개업공사는 500만 원 약 과태료 받을 수 있다. 아니요. 확인 설명을 안 했을 때가, 근거 서면 등을 제시 안 했을 때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여기는 업무정지입니다. 제재를 꼭 기억내셔야 됩니다. 자, 1번이 바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 32번에 이제 거래계약서. 자, 거래계약서는 특히 이제 우리 기재사항, 뭐 서식 없다. 그리고 여기도 서명 및 날인이다. 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기재사항 같은 것들은 항상, 자, 거래계약서는 서식이 없으니까 기재사항 자꾸 내요. 라고 해서 이제 요 32번에서 이제 33번은 거래계약서. 자, 거래할 때 이제 쓰는 거래계약서,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게 바로 이제 거래계약서. 특히 기재사항 9개. 자,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이제 자, 기재사항, 요 기재를 할 사항, 소식도 없으니까 기재사항 9개, 시행령에 있습니다. 자, 9개가 중요하다. 자, 먼저 첫 번째 건물 조교 이랬습니다. 자, 건물, 자, 수도권 토벽하고 다릅니다. 건물 조교, 건물 조교가 인권. 사람을 팔아먹었다는 인권 거래. 자, 인권 거래 계약 예정 빠져라. 개 그리고 약. 요게 바로 이제 9개. 정말 수도권 토벽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계약을 했을까요? 거래 당사자. 자, 문장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기억나실 거고요. 그리고 또 거는 뭐더라 생각나셔야 됩니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요 인적사항은 당연히 거래계약서, 매도인 누구, 매수인 누구,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그 얘기입니다. 물건의 표시도 나오겠죠. 소재 면적, 그 다음에 조건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인데, 그러니까 우리 1차에서도 조건 기한 문제가 항상 이렇게 계약서에 따라다니니까 이런 걸 알아라.
그런 취지에서 배우는 것 같습니다.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를 바로 기재를 해야 되고요. 작성일자 아니다. 그리고 인도일시. 자, 인도일시가 이제 잔금 치르면서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시행 같은 거 민법에서도 아주 자꾸 나온다는 게 같이 하자입니다. 잔금 안 줘, 물건 안 줘, 등기소리 안 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권리 이전, 권리관계 아닙니다. 권리 이전의 내용도 거래계약서 기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 금액입니다. 예정 빠져야 됩니다. 자, 거래 금액 등 계약 금액도 있을 거고요. 그 지급에 관한 사항도, 자, 돈을 얼마 줄래, 언제 줄래, 요소리입니다. 10%입니다. 계약일, 그리고 약정 내용입니다. 자, 약정 내용도 특약사항 이런 것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아무리 봐도 수도권, 자, 수도권 토벽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수도 등의 상태, 도로 등의 상태, 그리고 권리 이전. 여기 이제 권리 이전이라 권리 관계입니다. 권리 관계는 확인 설명에 있어지, 이런 확인 설명입니다. 그리고 서식에도 쓰긴 쓸 건데 확인 설명, 수도권 토지 이용계 벽면입니다. 자, 토벽에 거치하면서 거취, 자, 거래 예정금의 취득 관련된 조세, 자, 일조 등의 환경 조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일기, 자,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수도권 토벽하고 잘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맨날 무슨 공법상 이용자, 거래 규제 기재하냐 안 하냐 이런 것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벽면 기재 안 하겠다, 세금도 기재 안 하겠다. 그리고 예정 아니다, 거래 금액이지, 여기는 거래 예정 금액, 여기는 확인 설명입니다. 잘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32번에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 뭔가 박스에서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업번에 들어가죠.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생각해보면 거래계약서에 쓰겠다. 자, 첫 번째 기업번호 들어가야 됩니다. 1번, 2번 중에서 답이겠다. 이러셔야 됩니다. 시험장도 가보면 경련 한 디귿번 정도까지는 답일 수가 있고 그입니다. 자, 기억이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 2번 도로 등의 안위조건입니다. 도로 등의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입니다. 입지 조건이 있었죠. 입니다. 자, 니은번 안 들어가고요. 자, 디귿번에 권리 관계는 안 들어가겠죠. 권리 이전, 무슨 권리가 넘어갔냐, 권리 이전의 내용이지 권리 관계는 아닐 거고요. 자, 1번에 취득 관련된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된 조세도 확인 설명서에 있었다. 확인 설명서 거취할 때 8번째 있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도 안 들어가고요. 자, 미음번에 약정 내용, 자, 계약 마지막에 있었죠. 약정 내용 들어가죠. 자, 기업번하고 미음번 요 두 개가 들어갑니다. 정답 몇 번? 2번. 그다음에 자, 그 아래도 이제 유사한데요. 여기도 이제 33번입니다. 거래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뭔가 박스를 한번 알아보실까요? 아까 인도일시 들어가죠. 인권할 때 들어갑니다. 두 번째 계약일 들어가죠. 자, 기억니은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자, 디귿번 볼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일자 교부일자입니다. 작성일자 아니다. 그렇게 썼다가는 업무 정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번에 가장 엉뚱한 거 나왔죠. 공법상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에 관한 사항은 토지 이용계예요. 여기는 기재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정말 제일 많이 나와봤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안 들어가. 3번 같은 거, 2번 같은 거, 4번 죄다 틀렸네. 5번도 틀렸네. 늘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민번에 조건이나 기한이 있으면, 아까 조교 있으면 조건이나 기한도 들어가죠. 그럼 여기 이제 기업번, 니은번, 미연번, 답은 1번. 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정말 쉽게 찾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34번에 이제 하지 말아라. 금지 행위, 매매 알면 초과판단. 이라고 해서 이제 매매 알면 초과판단 1학년 1반. 자, 먼저 첫 번째 중개를 사물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금지행위 반드시 하나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중개를 의뢰받거나 거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이용토록 했을 때 여기도 금지행위. 자, 세 번째는 세 번째, 네 번째가 가장 많을 거라고 했습니다.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증여가 됐건 사례가 됐건 어떤 명목이 됐건 간에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받으면 1학년 1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판단, 어떠한 방법이 됐건 간에 판단을 여기도 그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짓된 언행 등 그 밖에 중개론의 판단을 그르쳤을 때 여기도 1학년 1반, 이제 3학년 넘어갑니다. 증서를 직접 쌍방에게 투기하면은, 그리고 부당단체 업무, 이렇게 이제 나머지 6개가
바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증서중개입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서 등기입니다. 직접거래, 중개 의뢰인과 직접거래하거나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손해 입히니까 하게입니다. 자, 그리고 국가가 제일 싫어한다는 탈세나 투기를 투기를 조장했을 때 전매 제한 된이라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되지 않은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건 이미 시험 문제 나올 거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한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부당하게 준다는 겁니다. 그것도 금쟁이. 그리고 단체를 구성해서 공동중개를 막 제한한다는 겁니다.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구성원 외에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도 담합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도 금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인 왔습니다. 업무 방해하는 일반인. 그래서 이제 제한, 차별, 유도, 방해, 강요 5개가 있을 겁니다. 자, 온라인 그리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제 막 차별을 하거나 우리를 제한하거나 유도를 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강요를 하는 거 5개가 있을 겁니다. 거기도 포상금이 나올 거예요. 부당단체 업무는 포상금이 나와. 갑자기 달라졌어. 그러셔야 됩니다. 먼저 34번에 보실까요? 33조에 이제 금지행위 이제는 10개로 늘어났다 합니다. 1항에 9개, 2항에 하나. 일반인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 볼까요? 중개보수 외에 골프 회원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초과 금품을 받았네요. 여기는 금쟁에 들어간다고 할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갑니다. 니은번 무허가 또는 미등기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행위. 무허가 괜찮죠? 미등기 괜찮죠? 왜요? 중개를 상물로 괜찮고요. 등기할 거라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여기 중개해도 문제 없다. 자, 니은번은 아예 들어가면 안 됩니다. 3번 틀렸다. 그리고 이제 아예 니은은 들어가. 금쟁이 자체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디귿번에 이제 상가의 분양을 대행하면서 근데 초가 나오니까 디귿번은 금쟁이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앞에를 잘 보세요.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은 중개보수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래가 아니잖아요. 0.9가 아니잖아요. 게임입니다. 자,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자,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완전 겸업이니까 0.9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자, 디귿번도 들어가면 안 돼요. 여기입니다. 1번도 틀렸겠다. 4번도 틀렸네. 그입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에 대리인 그리고 수임인으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매수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직접 거래죠. 본인에게 효과가 또 바로 갈 거니까 직접 거래, 금쟁에 해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들어가. 1번 들어갑니다. 자, 미음번에 이제 의뢰인의 택지를 조성해서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면 토지를 택지로 조성하여 도급에 가까울 겁니다. 내가 뭐 직접 거래한 것도 아니고 땅을 지금 만들어서 택지를 조성했습니다. 매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비용이 들어갔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사의 비용이. 자, 그러니까 법정 그리고 보수 한도를 초과해서 0.9를 초과해서 차익을 챙겨도 여기는 중개가 아니니까 또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택지를 조성했는데요. 그리고 개업공사가 비용을 많이 투자했는데요. 그 비용을 뽑으려니까 0.9를 초과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금쟁이 아니요. 이러셔야 됩니다. 미음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4번, 5번은 진작 틀렸어. 그입니다. 답은 몇 번이요? 기업번하고 1번. 이 두 개가 이제 금쟁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금쟁이가 아니다. 그 다음 35번에 이제 또 여기도 이제 금쟁이로 설명 중에서 여기는 금쟁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뭐 이런 문제가 꼭 나올 수 있을 거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기업번에 아까 매매 알면 매매업이라고 있습니다. 임대업. 그리고 교환업은 금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기업번은 안 들어간다. 첫 번째 기업번 포함시키면 안 되고 1번, 2번은 벌써 답이 아니다. 자, 중개사물의 매매를 업을 했을 때입니다. 매매만 매매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임대주택의 매매를 하는 것, 임대주택의 매매, 중개 이런 것들은 투기 조장에 들어갑니다. 7번째 투기 조장에 들어갑니다. 전매 제한되는데 매매를 중개했으니까 이거는 투기 조장에 들어가서 금쟁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니은번 들어갑니다. 디귿번 개업공사가 대리인 또는 수임인과 직접 거래했을 때 직접 거래에 해당됩니다. 여기도 금쟁에 들어가고요. 게임입니다. 그다음에 니은번에 이제 위하고 거의 유사죠. 분양대행. 자, 분양대행 행위를 그게 또 0.9를 초과한다고 하니까요. 초과 보수는 아니요. 분양대행 자체가 중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겸업인데 겸업은 0.9와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과해도 돼요. 여기는 금쟁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번은 금쟁이 아닙니다.
미음번에 새로 등장한 이제 포상금도 받는다는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여기도 금정이 이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냥 이익을 얻는 게 아니라 정말 부당한, 정말 심할 정도로 저기 민법의 104조의 폭리에 가까울 정도로 심할 정도로 이득을 얻었을 때 얘는 여기도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부당단체 업무는 포상금도 나와. 여기도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끝나면 아르바이트 할 거예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 신고해 버릴 거예요. 그입니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답은 바로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 요놈 세 개가 바로 금증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자, 여기서 이제 3번이 바로 정답입니다. 36번부터는 이제 보증 설정. 우리 보증 설정으로도 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해서 이제 36번하고 37번 여기도 이제 한 문제감이 되고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36번에서 이제 37번. 자, 보증 설정. 근데 시험 문제 이제 우리 보증 설정에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니까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뭔가 이렇게 내거나 보증 설정에 관한 설명인데 여기는 뭐가 옳은가 틀린가 이런 문제가 당연히 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 먼저 우리 보증 설정은 언제? 이 설정 시기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할 수 있었다 없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등록 신청 안 됩니다. 인장 등록 됐는데 여기는 등록 신청할 때는 보증 설정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안 돼요. 등록 신청 안 된다. 그럼 언제라고요? 통지. 통지를 받으면 요건 잘 안 되긴 합니다. 근데 업무 개시죠. 업무를 개시를 하기 전. 분사무소는 먼저 해야 되는데 여기는 업무 개시 전에 먼저 보증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등록 신청할 때는 없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금액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금액. 자, 먼저 첫 번째. 자, 먼저 우리 개인들을 이제 얼마 정도 설정을 하나. 자, 먼저 부칙이나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얼마를 설정한다고요? 1억. 자, 1억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우리 법인입니다. 이제 우리 법인의 이제 첫 번째는 주사무소. 자, 주된 사무소는 얼마라고요? 대형 사고 친다 2억. 자, 2억을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2억인데 그리고 이제 분사무소. 자, 분사무소는 얼마라고요? 1억. 자, 분사무소 1억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분사무소가 3개면 얼마냐? 3억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2억도 더 플러스해서 5억.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지역농협. 지역농협 외에는 이제 나머지 지역농협 협동조합인데 농협 얼마라고요? 1,000만 원. 농지만 조합원만. 자, 범위가 여기는 아주 적습니다. 자, 1,000만 원.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1억이나 2억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변경 설정이 된다 안 된다 가능해요. 자, 변경 설정도 자, 가능합니다. 변경 설정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언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만료일 그러면 X입니다. 효력 기간 중에는 자, 언제든지 변경 설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가입해라. 자, 공탁은 아니겠지만 자, 재가입. 요 재가입은 이제 언제라고요? 여기가 이제 만료일. 그러니까 여기다 만료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만료일까지 다시 설정을 하면은 문제가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이제 손해배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지급 후에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최근에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내고 있습니다. 먼저 지급된 후에 얼마라고요? 15일 빠져나간 후에 15일 이내에. 자, 먼저 첫 번째 보험하고 공제가 항상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새로 가입. 여기 이제 15일 지난 이유가 이제 많이 친절하게 뭐 생각할 것 같은데 아니요. 새로 가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가입. 1,000만 원 빠져나가도 다시 가입. 그입니다. 두 번째 이제 공탁. 자, 공탁. 그리고 3년 안에 못 찾아간다고 할 때도 공탁 나올 거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3년 안에도 자꾸 나옵니다. 3년 안에 사망을 해도 그리고 폐업을 해도 회수할 수 있다 없다. 회수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누가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나 봐. 안날에 3년 그입니다. 공탁은 15일은 똑같은데 채워 넣어라. 왜냐면 이제 5천만 원 빠져나갔다. 5천 원 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도 5천만 원만 메고 넣으라는 겁니다. 보충하다는 보전이지 뭐 여기는 가만히 있는 지키는 보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메고 넣어야 돼. 들으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여기 이제 제재예요. 제재까지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보증 설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기 거금 공선에 가게 되면 자, 등록 취소 절대적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등록 취소를 자, 여기 이제 가입하면 바로 이제 되니까 등록 취소를 받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가 이제 과태료 먼저 해볼까요? 자, 설명을 하지 않았다. 자, 보증 관련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 설명령도 자꾸 물어봅니다. 보장 금액, 보증 기관, 그 보증 기관의 소재지, 보장 기간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교부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안 했다, 게을렀다.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 설정해놓고 신고를 안 했습니다. 신고 안 했다. 신고하여야 한다. 안 했다. 여기는 업무 정지를 해석으로만 가능합니다. 업무 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별표 1개월짜리 교시해야 된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여기도 이제 한 문제 정도 정리를 꼭 한번, 자, 지금 이 정도는 이제 항상 우리 수업 시간에도 많이 했던 거니까 포인트가 정리가 모두 돼야 됩니다. 가서 바로 풀자. 그게입니다. 자, 36번에 이제 저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이렇게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자, 1번 아주 간단하죠. 정말 손해 발생시켰을 때 보증기관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고의가 됐건 과실이 됐건. 중과실, 경과실 아예 묻지 않습니다. 근데 2번 보실까요? 자, 개업 공인주사가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 사무소를 빌려줬다는 겁니다.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을 하면 너무 엉뚱합니다. 고의과실, 사무소를 빌려줬는데 아니죠. 자, 1항에는 고의과실을 묻지만 사무소 제공했을 때는 고의과실을 묻지 않습니다. 이걸 빼야 됩니다. 근데 무슨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없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정답 몇 번? 2번. 자, 정답은 바로 2번이다. 자,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머지는 아주 간단하니까 조금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서도 이제 보증 설정, 이제 37번에 왔습니다. 자, 보증 설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인데 설명 중에서 여기도 이제 틀린 것은 뭘까요? 뭐 다른 법률도 보증 설정은 해야, 아까 이제 우리 농협 금액은 적지만은 1,000만 원이라도 설정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1번 맞아요. 법은 지키니까 맞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개업공사나 고용인이 아닌 자에게 여기도 뭐 책임진다 그러면 말이 안 될 겁니다.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유사하게 공인중개사 법령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아니고 개업도 아니고 그리고 고용인도 아니니까 자, 손해배상 책임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완전히 일반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민법으로 가는 거지 공인중개사법으로 가는 거는 아니요. 오히려 2번은 맞았다는 겁니다. 맞고, 세 번째 보증 설정을 변경하거나 그리고 설정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는 건 맞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협회가 통보하면 신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바로 아니다. 여기 바로 이제 아니라는 소리가 협회가 통보했을 때는 신고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라고 오히려 하면은 X가 될 겁니다. 3번은 오히려 맞아요. 겁니다. 협회는 통보해 주니까 안 해도 된다. 3번은 오히려 맞았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이제 보증은 변경할 수가 있으며 맞죠. 근데 변경하려면 만료일까지 아니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효력이 있는 기간 중이었습니다. 재설정이 만료일이었습니다. 정답 몇 번? 4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고용인 업무상 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내가 이제 손해 입었다 생각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개 의뢰는 내가 매도 매수인이었을 때 개업공사가 설정했던 보증 설정, 그러면 협회로 설정을 했든지 아니 보증보험에 설정을 했든지 법원에다가 공탁을 했든지 그 셋 중에서 하나일 거니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라는 겁니다. 보증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맞아요. 보증금 설정을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5번은 맞았다. 답은 몇 번이다? 4번이 바로 틀렸네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38번에 이제 39번에 요 계약금 등의 반환점 이행 보호자 맡깁시다. 그죠? 우리 매도인 잘못해놓고도 돈을 안 돌려주니까 맡깁시다. 그럼 어디다가 누구 명의로 예치기관하고 예치명의자. 정말 쉽게 나왔을 때는 예치기관이 아니고서 누구게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답은 법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제도입니다. 그럼 찾으면서 또 매수인 닫지면 안 되니까 보증서를 발행합시다. 그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 줍시다. 자, 보증서 발행기관 두 군데. 그리고 이제 여기도 누구 주고 예치 명의자입니까? 예치 기관입니까? 예치 명의자. 거기가 이제 가장 중요한 번지수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치 명의자 공금 신체 보관 개업 공인중개사도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예치기관에서는 개업공사가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공금 신체 보관만.
약간 다르다. 예치 명의자하고 예치 기관은 약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7대 6 약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개업공사만 여기는 제재가 있다. 그리고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은행 보고 문 닫으세요. 우체국 보고 문 닫으세요. 아주 큰 일이 발생하니까 거기는 제재가 없고요. 거기는 또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개업공사만 믿을 수가 없네. 그러셔야 됩니다. 우리만 제재 있네. 별표 1개월로 제재 있네. 별표 1개월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습니다. 거기도 자주 내봤었고 안 틀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38번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누굴까요? 아닌 공금 신체 보관이 아닌 사람 누굴까요? 개업도 아니겠죠. 예치기관이라고 있으니까 게임입니다. 첫 번째 공금할 때 맞죠.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옆에 들어가고 꼭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금융기관. 금융기관도 은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공은 그래도 괜찮고 공금 그래도 괜찮고 은행도 들어갑니다. 시중은행 들어갑니다. 세 번째 친구도 다닌다는 보험회사인가 아니면 보증보험회사인가 예치기관에 보증보험회사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증서 발행할 때 보증보험회사가 나오지 보증보험회사는 예치기관에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돈을 여기다 왜 맡겨? 보증서나 발행하지. 세 번째 X. 네 번째 우체국 최신관서도 들어가고 신차할 때 채. 입니다. 그리고 신탁업자도 들어갑니다. 세 번째 보증보험회사만 안 들어갑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39번에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설명 보실까요? 자, 보증기관은 보증서 발행기관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보증서 발행이 아니죠. 금융기관하고 보증보험회사 여기는 예치기관이지 예치명의자지 보증서 발행기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1번 X. 자, 2번 보실까요? 예치명의자는 모두 계약금 등을 따로 분리를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아닐걸?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제재가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 그러니까 별표들 1개월 업무 정지를 개업공사만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 X. 자, 세 번째 보실까요? 자,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경우는 보증보험 공제 가입을 하거나 그다음에 공탁을 하여야 한다. 근데 미리 수령할 때가 그럽니까? 아니죠. 예치할 때, 맡길 때입니다. 미리 수령할 때는 보증서를 발행하여 그래야 됩니다. 3번 같은 건 정말 어려울 수가 있고요. 한 번도 구경을 못 해보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죠. 미국의 제도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너무 본질수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4번 개업공사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과태료 아니죠.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반명에 있습니까? 아니면 공시 확인에 있습니까? 무슨 과태료가 있다. 업무정지지. 제재가 세지. 별표 1개월로 조금 봐줘서 그렇지 사무소 문을 닫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태료 아니다. 5번에 보실까요? 대통령 영의정하는 자 공금 신체 보관 그입니다. 명의로 예치를 했을 때 거래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했으고 자 거기는 업무정지 등 제재를 받지 않는다. 오려 맞았습니다. 대통령 영에서 정한다는 공금 신체 보관은 제재가 있다 없다? 없다. 제재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제재가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기억하셔야 됩니다. 5번은 오려 맞았다. 답은 바로 39번은 5번. 그 다음에 40번에는 중개보수입니다. 자, 중개보수도 내용 하나. 계산 문제가 하나. 자, 뒤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먼저 자, 보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보수는 이제 기준이 아주 중요할 겁니다. 어디 기준이다? 사무소, 주택이었을 때입니다. 상가나 그리고 이제 뭐 땅 이런 것들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주택의 소재지가 서울.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인천. 했을 때 어디입니까? 사무소를 따라갈까요? 아니면 주택의 소재지를 따라갈까요? 어느 시에 조례냐고 어느 도에 조례냐고입니다. 물건 안 따라가고 중개사무소 따라간다. 복잡하니까 물건 따라가면은 사무소가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시도의 조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 요일도 기하셔야 된다. 자, 주택만 매매와 교환으로 나눠서 영종군에서 조례로 받을 수가 있을 거고요. 주택 외에는 자, 주택 외에서 이제 주택 외에는 약간 다릅니다. 그럼 그냥 영종군에서 협의 임대차까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임대차는 이제 주택의 임대차는 0.8 내에서 조례는 박스가 있었다. 시험 문제도 조례는 준다. 요리 얼마인데 그리고 얼마다 한도가 얼마다 준다는 겁니다. 그거 보고 풀면 된다. 꼭 퍼센트까지 눌러야 됩니다. 복수 용도 그 다음에 동일 3번
그다음 이제 매매만 받는 동일 3번. 자, 이런 것들은 꼭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정리를 하시고요. 자, 동일 3번이었을 때는 매매와 임대차 계약 또는 매매와 전세 계약을 썼을 건데 뭐만 받으면 된다고요? 매매만. 매매가 크게 나오니까 매매 하나만 받으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집 팔고 자기 집에서 전세 월세 다시 살겠냐 그입니다. 자, 그거 불쌍하니까 봐주라는 겁니다. 자, 갑을로 많이 표현하게 될 건데 임대차 계약도 갑을, 매매 계약도 그 갑을 하다 갑을이 개인 또 임대차 계약은 을병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계산해봐라. 자,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그리고 교환은 0. 얼마입니까? 0.5. 0.5%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요? 0.4%가 요율. 아예 문제 안 주고 알아서 풀어보시죠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내용 보러 가실까요? 40번에 중개보수 실비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뭐 1번, 2번 어렵지 않게 쭉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 세 번째 한번 3번 잘 보실까요? 이게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아주 어려웠을 겁니다. 자, 먼저 상가의 임차권. 자, 상가. 그랬으니까 0.8을 생각하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상가는 임대차가 됐건 매매가 됐건 교환이 됐건 다 얼마입니까? 0.9. 0.9%가 맞습니다. 0.9. 거기다가 거래 당사자니까 얼마를 곱할 건가요? 곱하기 2. 0.9에다 곱하기 2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 1.6이 아니라는 겁니다. 1. 얼마라고요? 1.8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죠, 입니다. 아마 3번은 그냥 이게 맞나 틀리나 오히려 맞는 것 같고 막 그랬을 건데 무슨 1.6입니까? 1.8이지. 0.9에다 곱하기 2 하게 되면 1.8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치사한 문제 3번. 그래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뭐 4번 정말 교환은 쌍방으로부터 확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가 있고요. 쌍방. 자, 토지 넘기는 사람, 건물 넘기는 사람 둘 다 이전이 되잖아요. 확인할 때 매도인에게 다 이전한 사람한테 다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환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5번도 이제 후불적인 성격 맞고요. 쓰고 받는 거니까. 그다음에 광고료는 실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음식물비 정도만 들어간다. 입니다. 그런 거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교통비, 음식물비 이 정도만 들어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41번에 이제 여기 이제 중개보수 옳은 건데 저 옳은 문제로 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실까요? 먼저 1번. 자, 41번 1번 맞는지 볼까요? 자, 임대차의 경우는 차임은 월수를 곱합니까? 2년이면 24를 곱합니까? 3년이면 36을 곱합니까? 아니요. 100도는 70. 그 70은 5천만 원 미만이었을 때 맨날 계산해 봤잖아요. 자, 그랬을 때 70을 적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볼까요?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의 부엌이나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 기간은 0.6%를 아니죠. 0. 얼마라고요? 0.5%. 그 다음에 임대차의 경우는 0.5가 아니라 0.4를 적용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또 이상한 소리 났네. 2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주택에 부속된 토지가 있다면 주택은 토지에 주나요? 자, 토지에 준해버립니까? 0.9로 커질 건데 아니요. 거꾸로입니다. 자, 토지는 어디를요? 주택에 주나요? 그래야 됩니다. 토지가 0.9가 나올 건데 치사하게 중개보수 적게 주려고 주택을 따라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X. 아주 엉뚱한 소리 나왔습니다. 3번 X. 자, 4번에 보실까요? 자, 주택의 면적이 2분의 미만이면은 미만이 복수용대 건축물은 주택과 그리고 주택 외로 아닐 건데요. 주택 그냥 외지. 주택 외지 나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해놨네. 자, 4번도 X. 그때는 주택 외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2분의 이상이면 주택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쪽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5번. 자, 분사무소가 주택을 거래했을 때는 분사무소의 시도에 조례. 정말 맞죠? 조례에 따라서 보수를 받아야 한다. 맞았네요. 자, 분사무소는 오히려 그 분사무소 조례에 따라서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히려 맞았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2번은 여기 이제 우리 면적을 90제곱미터라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자, 뒤에 이제 곱하기 100인가 70인가 계산은 가능했을 겁니다. 90을 봤어야 되는데 0.5인가 0.4인가 거기서 고민하고 계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90제곱미터가 나왔는데 뭘 따로 계산하십니까?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보증금 얼마고요? 500. 500이고 차임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그리고 기간은 아예 의미 없는데 틀리라고 2년을 주고 있네. 거기다 또 24까지 써놓으면 그거 곱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이제 42번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개보수 계산입니다. 자, 중개보수 계산인데 자, 여기 포인트가 뭐라고요? 자, 면적이 얼마? 90제곱미터. 자, 90제곱미터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나누고 뭐 0.5네, 0.4네 이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차니까 0.4 이랬을 겁니다. 90제곱미터인데 아니요. 85제곱미터 이하가 0.4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또 여기도 0.8인가도 헷갈렸을 겁니다. 아니요. 자, 주택 외로 가면은 무조건 0.9% 내에서 뭐라고요? 협의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최대는 그러면 0.9%를 곱해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주는 보증금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보증금 얼마라고요? 500만 원. 자, 보증금 500만 원이고 월세가 이제 얼마다? 30이다라고 해놨을 겁니다. 차임이 얼마다? 30만 원이다. 우리 시험장 가시면 곱하기 100을 하실 건가요? 100을 했다가 또 70을 하실 건가요? 바로 70으로 가실 건가요? 70으로 가야죠. 곱하기 100을 했더니 10만, 100만, 1000, 3,500. 그러니까 5천만 원 미만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곱하기 얼마다? 70이다 하겠습니다. 37에 21, 2,1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 계산해서 3,500 그 계산하고 답 찾으신 분은 교도소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두 개 보태보니까 얼마다? 2,600. 자, 2,600만 원 동그라미하고 숫자하고 해서 26,000원 나올 건데 세 개 떨어질 거니까 바로 이게 바로 2,600만 원. 그리고 요율 얼마라고요? 90제곱미터에서 요율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다 0.4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 계산해 놓고 85, 70 그랬으면 여기 0.4가 맞습니다. 0.9%가 요율. 그러면 퍼센트하고 두 개 떼면 되겠다. 0.1 떼면 되겠다. 그러니까 1000분의 9다입니다. 9입니다. 여기다 이제 9만 계산하면 되겠죠. 입니다. 6구 54, 5 올라가고 2구 18이니까 얼마다고요? 자, 그러면 23. 자, 23만 4천 원. 자, 23만 바로 4천 원이 바로 여기는 중개 보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0.4 곱하시면 안 되고 그게 80이다, 85였다 그러면 0.4를 곱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0.4를 곱하신 분도 계실 건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입니다. 면적이 90인데 무슨 0.4야 여기입니다. 또 열심히 계산했고 답 나오니까 좋다고 또 찾으시면 안 되고 뭐 10만 4천 원 이러시면 바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바로 42번 답은 바로 5번이다. 그리고 곱하기 2까지 할 건 없다. 여기 이제 한 살 임차인 4개만 그랬으니까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다음 43번에 이제 개업 공인주사가 요건 한번 잘 보실까요? 그리고 주택의 면적이 4분의 1이라고 있습니다. 4분의 1. 거기서 요율이 나왔다. 우리 시험 문제는 3분의 1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3분의 1이나 4분의 1이나 5분의 1이나 주택 면적이 좀 적다. 입니다. XC에 소지하고 있는 주택의 면적이 4분의 1인 건축물에 대하여 그 4분의 1이 포인트라는 겁니다. 대하여 매매와 자,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중개했다는 겁니다. 동시에 중개했을 때 매매 계약도 값을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그럼 매매만 계산하자 그입니다. 그리고 값으로부터 그랬으니까 곱하기 2 하기 없기 그죠? 없기 입니다. 곱하기 2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만 그입니다. 값이면 매도인인가 봐 집 팔고 그리고 아예 거기서 월세 사는 자, 여기는 임차인 된 사람입니다. 점유계정 입니다. 자, 먼저 계약 당사자를 보시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매매계약도 값을 그리고 그 임대차 계약도 그 값을. 그러니까 여기는 매매만. 그럼 3번은 계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거 왜 보세요? 걔는 또 5천만 원 나왔네. 5천에다가 또 0.4를 곱하고 그것도 아닌데 입니다. 여기는 면적을 봐봐봐. 4분의 1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4분의 1에서 요율이 벌써 나왔다는 겁니다. 0.95입니다. 주택 외가 많잖아요. 주택 외입니다. 주택 외는 0. 바로 얼마다? 9. 임대차 계약도 0.9다. 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2억에다가 0.9를 곱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2억. 그리고 여기다 개인 또 XC의 중개보수 조례 아니라는 겁니다. 4분의 3이라고 했습니까? 3분의 2라고 했습니까? 여기는 4분의 1이라고 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XC의 종개보수 조례 기준 그거는 주택이었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주택이었을 때. 자, 그렇게 뭐 주면은 문제 다 풀 거예요. 여기입니다. 틀리라고 준 건데 0.4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얼마라고요? 0. 여기는 바로 4가 아니라 0.9. 0.9가 맞습니다. 4분의 1이니까. 입니다. 그럼 이제 자, 2억에다가 0.9를 곱하면 얼마냐입니다. 20만 원 나왔겠다. 9만 곱하면 되겠다. 2, 9, 18, 18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200만 원 고르신 분은 합의를 그렇게 하실 겁니까? 법정 중개 보수가 180인데 200을 받는다고요? 20 더 받아서 초과 보수로 교도소 또 가게 생긴 얘기입니다. 아주 교도소 넘쳐나겠네. 김실입니다. 정답 몇 번? 4번. 4분의 1에서 0.9 나왔다. 2억에다가 0.9를 곱하자. 298, 180만 원이다. 그입니다. 또 여기도 곱하기 하면 안 되고 값으로부터 했으니까 곱하기 2까지 할 필요는 아예 없다는 겁니다. 정답 몇 번? 바로 180만 원 4번. 자, 기원시됩니다. 그다음 뒤에 이제 44번도 이제 개업공사 이제 중개 보수가 나왔을 겁니다. 갑이 자, 의뢰에 일반 주택을 1억에 매매를 중개를 했을 때, 자, 이런 문제가 정말 어이없을 쪽입니다. 1억에 중개했을 때와 그리고 갑이 이제 이 주택을 보증금 600만 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해석이 어렵다는 겁니다. 600만 원의 월차임이 얼마다? 40만 원이다. 그리고 계약기간 2년으로 임대차를 중개했을 때 계산을 다 해보라는 소리라는 겁니다. 매매했을 때 얼마, 그리고 임대차 계약했을 때 얼마. 그래서 비교했을 때 갑이 의뢰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의 최고 한도액의 차이는 뭐냐. 거기다 요율 주고 있습니다. 자, 1억은 0.5% 적용되는 5천만 원 이상에서 2억 미만. 0.5가 될 거고요. 1억에다 0.5 곱하면은 50만 원 나왔다. 금방 아실 겁니다. 임대차를 보실까요? 자, 임대차는 5천만 원 미만. 자, 0.5%. 그리고 이제 그 아래는 0.4인데 여기는 얼마 정도 나올 거입니다. 뭐 4,600에서 그러면 50이 100이 아니라 70으로 낮춰야 되겠다. 그입니다. 그럼 거기도 이제 2,100이 나왔을 거고 600을 보탤 거고 그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4,028에서 6을 곱하기는 3,400 나왔겠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4번에서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될 게 바로 이제 뭐라고요? 매매와 그리고 임대차라고 있습니다. 임대차를 그리고 중개했을 때 그럼 금액이 나올 건데 그 금액의 차이는 그런 소리니까 매매 계산에서 나온 금액 그리고 임대차 계산에서 나온 금액의 빼기 차익이 얼마냐. 또 합은 이룰 수도 있을 건데 어렵지 않을 거니까 숫자가 많지 않을 거니까입니다. 자, 먼저 매매를 1억으로 했을 때 그리고 임대차는 보증금 600. 자, 보증금 600만 원에 월세가 얼마라고요? 400. 자, 40만 원. 월세가 이제 40만 원이니까 바로 4,600만 원 나왔겠다.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다. 100 하면 안 되겠다. 초과 보수가 되겠다. 그입니다. 여기가 이제 요율이 얼마라고요? 0.5%. 그러니까 여기도 뭐 10만 원만 나왔겠다. 5만 곱하면 되겠다. 3개가 떨어지니까. 그리고 퍼센트까지 꾹 누르면은 바로 얼마가 나올까요? 50. 자, 50만 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아실 거고요. 암산도 가능해요. 50만 원. 그리고 이제 요걸 계산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곱하기 100이 아니라 70. 100을 하니까 4,600이니까 100을 곱해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70으로 낮춰. 47이 28이니까 2,000 얼마? 800만 원. 자, 2,800만 원인데 둘을 보태보세요. 600만 원 나오고 계십니다. 그럼 3,400. 3,400이 나왔을 겁니다. 3,400만 원. 3,400만 원인데 우리 실무 가서도 이제 이 요율은 0.5% 문제에서 주고 있었습니다. 0.5% 퍼센트하고 0.2개 떼면 같은 결과. 그리고 0. 하나 더 떼자. 그러니까 1000분의 1가 더 편하니 3개 떨어지고 5만 남네. 여기다 이제 5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5, 4, 20 나왔죠. 그 다음에 5, 3, 15니까 얼마라고요? 17만 원. 그럼 여기 이제 임대차가 얼마라고요? 17만 원. 17만 원이니까 그 차이가 얼마냐고요. 그입니다. 그럼 빼보세요. 여기입니다. 빼보면 얼마입니까? 30 바로 자 3만 원 나오는 겁니다. 차이는이 빼봐라. 차이가 나잖아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정답 얼마? 33만 원. 자, 33만 원이 바로 정답. 우리 기출문제 나온 답은 이제 조금 달랐었는데 일단 여기는 33만 원이 정답이다. 매매를 계산했을 때와 임대차를 계산했을 때 그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냐. 둘 다 계산한 다음에 빼봐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33만 원 나오지. 요 소리였습니다. 무슨 뱅뱅 돌려갖고 이제 문제 다 풀어놓고 이거 도대체 뭔 소리 하는데 해가지고 상당히 답 찾기가 어려웠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45번, 46번에 협회도 한번 와보실까요? 협회. 우리 단체입니다. 자, 먼저 정관 작성할 때 300명, 그 다음에 창립정을 동의 다 모여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600. 두 번이나 내봤습니다. 서울에서 얼마? 100. 광역시에서 얼마? 광역시하고 돈은 다 들어갑니다. 거기는 20입니다. 계산해도 안 나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인가단계였습니다. 네 번째가 등기. 뭐 인가받으면 성립한다. 아니요. 등기했을 때 성립한다는 겁니다. 지부지회.
자, 지부 어디에 시도에 둔다 지부. 자, 지회는 시공구에 둔다는 겁니다. 자, 시공구에 지회.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협회는 운영위원회가 아주 중요한데 운영위원회 어디에 있다고요? 협회. 그리고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 그입니다. 자, 위원장 그리고 숫자가 많아서 그런가 봐. 부위원장 포함해서 19명 그입니다. 협회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3분의 1 미만으로 돌아. 그입니다. 그리고 책임 준비금은 얼마 정도 이상으로 두나. 거기다 치사하게 총 수입액 그런 쪽도 있었습니다. 공재료 수입액의 100분의 얼마라고요? 10 이상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건전성 유지는 100분의 100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 작성에서 말고 이제 공제 규정은 누구한테 승인받는다고요?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감독 누가 한대요? 죄다 국토교통부 장관. 창립총회 의결을 얼마 이내 보고를 해야 될까요? 거기다가 7일 이런 식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 그리고 사단법인이지 조합이나 재단법인을 적용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협회는. 그 다음 이제 뭐 시정명령, 개선명령, 가끔씩은 개선명령이 나올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6개. 뭐 장부 가격을 바꿔봐라. 예탁기관을 바꿔봐라. 이런 것들이 바로 6개 있었을 겁니다. 가끔씩 나와 2번씩이나 내봐서 25회 때, 29회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45번에 협회를 한번 와보실까요? 협회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1번에 보실까요? 지부지회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신고한다고요? 아니요. 지부는 어디요? 시도지사. 그러니까 부도났다네 그러자고 있습니다. 그럼 지회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사후에 뭐 제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렇다고 있습니다. 자, 1번에 X고요. 자, 2번에 보실까요? 창립총회 동의에서는 서울에서는 300이라고요. 엉뚱한 소리 났죠. 광역시나 그때는 정관 작성이었어. 광역시나 도는 또 100이라고요. 말이 안 되네. 앞쪽이 100이고 뒤쪽이 20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책임 준비금의 적립 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10 이하라고요. 아니요.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쌓아놔라. 손해배상 청구 들어온다.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정말 지부나 지회는 모두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 감독한다. 맞네요. 여기가 맞았습니다. 5번, 감독명령 위반했을 때 협회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요. 협회가 문 닫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려고, 어디다 가입하려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무슨 업무정지 이야기입니다. 제재가 틀렸네. 5번. 그 다음 46번에 이제 협회 쪽에 여기도 옳은 건데 46번 보실까요? 자, 정관은 제정하기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공제규정입니다. 공제규정. 정관은 회원입니다. 회원. 기업들이 모여서 회원 300명 이상이 동의를 하는 거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내봤는데 조심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 금융감독원 원장은 협회에 대해서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금융감독원 원장은 공제사업의 검사. 딱 한 번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아무데나 나오지 말고 주책맞게입니다. 세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검사를 할 수 있다고요? 공제사업 돈인데 아니요. 위에 분 금융감독원 원장입니다. 2번에 있는 그 위에 분입니다. 나 없다는 게 아니라 4번, 협회가 감독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입니다. 얼마입니까? 또 100만 원 글을 만들 건데 500. 자, 500만 원 이하 과태료지. 여기는 제재가 6개월 이하 업무정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야도 틀렸고. 5번에 보실까요? 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들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9명이라는 운영위원회. 그리고 자,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이라는 옆집 아저씨 이름 갖다는 호선이라는 내용입니다. 중요한 부분 많이 쓸 겁니다.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정한다. 맞네요. 여기가 이제 바로 정답으로 맞는 정답.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포상금도 많이 달라졌으니까 요거 이제 다음 시간에 요번에는 이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뭐냐 이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쉽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쪽을 잘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